갑시다. 213번 연습문제 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곡선 y는 절대값이 있네. 자, 요거하고 y는 x 더하기 k하고 뭐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자, 절대값 보인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절대값은 구간 나누는 겁니다. 구간 나누는 거. 그러면은 여기는 요 녀석이 y는 구간이 나눠져야 돼요. 어떻게? x가 뭐다? 0보다 클 때하고 뭐다? x가 0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클 때는요, 어떻게 돼? 루트에 얼마 2x 이렇게 될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안에가 없지. 그냥 0이지. 맞나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는 뭐 대충 요렇게 생겨가지고 0보다 클 때는 얘가 뭐야? y는 루트 2x. 그 다음에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얼마가 돼? y는 0. 요런 파란색 그래프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k. 얘는 뭐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1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얘가 몇 군데에서 만나야 된다? 세 군데에서 만나야 돼. 그럼 직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세 군데에서 만나겠죠. 그치? 그러면 그 경계가 어디냐, 그치? 경계가 요거보다 위로, 그 다음에 요걸 옮길까? 여기 접할 때. 맞나? 요 사이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만나는 점이 몇 군데가 돼요?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만날 겁니다. 그럼 요 경계고요. 요 경계도 둘 다 제외가 되겠네. 됐나요? 그럼 첫 번째 요 녀석은요. 요 녀석은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날 때다. 그지? 그래서 얘는 뭐야? y는 얼마? x니까 이때는 k 값이 얼마가 돼?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은요. 얘가 접할 때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y는 루트에 얼마? 2x. 요 녀석하고 뭐다? x 더하기 k 됐나? 요 녀석의 판별식 d가 뭐가 될 때? 제로. 얘는 그러면 제곱해가지고 봐야 되겠네. 2x는 얼마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kx 더하기 얼마? k의 제곱. 정리해가지고 뭐다? 판별식 d 제로 찾아가지고 사이 구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는 생략을 해도 되겠네요. 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 문제가 잘못됐네. 자, 잠깐만.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는 일단은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잖아. k의 범위가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인데, 자, 요게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으면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죠.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럼 0보다 작은 거 이거 아니고, 0보다 작은 거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될 리가 없잖아요, 밑에서. 요것도 아니고. 여기에 하나는 등호 있고 하나는 있으니까 답은 요거겠네요. 이거 해보면은 K가 얼마? 2분의 얼마?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땡큐죠, 땡큐. 됐나요? 계산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214번 연습문제 10번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여기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를 보니까 왠지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의심이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5의 역수가 5분의 1. 얘네들이 혹시 역함수가 아닐까라고 의심이 가죠. 맞나? 그러면은 gx를 바꾸는 게 편하겠네. gx는 얼마? 루트에 얼마? 5x 빼기 얼마? kx. 이 녀석이 역함수가 하려고 x는 루트에 얼마? 5y 빼기 얼마? k 됐나? 양변 제곱하자. 그러면은 5y 빼기 얼마? k는 얼마? x 제곱이 되고, 넘어가서 5로 나누니까 y는 얼마? 5분의 얼마? 1x의 제곱 더하기 5분의 얼마? k고. 식이 똑같고, 자, 여기 정의역 살펴보니까 얼마가 돼? 여기에서 x가 뭐가 돼? 양수 되겠다. 그치? 맞네. 이거 두 개는 역함수 관계네. 그지? 그러면은 다시, 자,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에 존재한다? 조용해.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에 반드시, 그거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존재한다. 그러면 반드시는 빼고 뭐다? y는 x 위에 존재한다. 됐나요? y는 x 위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요 말이네요. 자, 결국은 y는 얼마? 5분의 얼마? 1x 제곱 더하기 얼마? 5분의 얼마? 1k. x가 얼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하고 뭐다? y는 x. 자, 요 녀석이 뭐다? 두 군데에서 만난다. 이 말이네요. 됐나요? 자, 그럼 보자. 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얘는, 자, 일단은 이제 기계적으로 문제를 푼다면은, 이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기계적으로 문제를 푼다면은. 자, 5분의 얼마? 1x 제곱 더하기 얼마? 5분의 얼마? 1k. 교점은 실근이라 했습니다. x가 됐나? 얘가 x가 0보다 큰 데에서 뭐다? 서로 다른 뭐를 가진다?
두 실근을 가진다. 단순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뭐다? 0보다 큰 거. 서로 다른 두 뭐를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진다. 됐나요? 그럼 요거를 좀 더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방정식이니까 얼마? 5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5분의 얼마? 1k 빼기 얼마? x가 얼마다? 제로. 자, 당장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양변에 곱하기 5를 하고 싶죠. 그지? 분수부터 없애자고요. 그럼 얼마가 돼? 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5x, 그 다음에 더하기의 k가 얼마다? 제로. 요것도 됐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0 있고 해가지고 뭐다? 첫 번째 뭐 이거 눈물을 흘리면서 첫 번째 뭐다? 판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경계값. 자, 요렇게 가도 됩니다. 가도 되지만은, 자, 요 식의 형태가 좀 중요한 형태니까 한번 봅시다. 장기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x의 제곱 빼기 얼마, 5x 더하기 얼마, k가 얼마다? 제로.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진대요. 자, 여기에 상수가 이렇게 병수되어 있고, 나머지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여기로 쏙 넘기면 그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x의 제곱 빼기 얼마, 5x는 얼마, 마이너스 k. 그러면은 요거를 분해를 한다면은, 얘는 y는 얼마, x의 제곱 빼기 얼마, 5x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다, y는 얼마, 마이너스 x. 요거의 교점을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요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쉬워져요. 요 그래프 우리 금방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고 그 다음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5가 되겠지. 됐나?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의 범위는 0보다 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는 어디다? 0보다 큰데 그러면 여기만 생각을 해야 돼. 교점이 두 개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y는 얼마? 마이너스 k가 있어야 교점이 하나, 두 개가 튀어나오겠죠. 양수인 교점 두 개 튀어나오겠죠. 그래프 이해되나 가라마? 그치?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요 최소값 구해라 이 말이네요. 최소값. 자, 그럼 최소값 보자. 여기에다 뭐다?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 x 대신에 얼마? 2분의 5를 집어넣으면은 y는 4분의 얼마? 25. 그 다음에 빼기 얼마? 2분의 5 이렇게 되나요? 2분의 5는 4분의 좀 이상하다 이거. 2분의 5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25죠. 깜짝이야. 됐나?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얼마? 25가 되겠네. 마이너스 4분의 얼마? 25. 그러면 마이너스 k의 범위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자,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면은 교점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0이 되면 잠깐만 0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지? 양수하고 0까지 포함되니까 여기는 등호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가 정리하면은 0에서 k 얼마가 돼? 여기는 등호 빠지고 얼마? 4분의 얼마? 25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요거는 절대적으로 뭐다? 그래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이거 숙지해 놓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뿐만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알겠죠? 그 넓이 관련인데요. 일단은 딱 느낌을 봐도 어떤 느낌을 보죠? 일단 느낌부터 먼저 보자. 자, 루트 x 뭐다? 그 다음에 x제곱. 그래프 모양은 똑같죠? 하나는 세워져 있고 하나는 들어 놓았다 이거죠. 포물선이. 그지? 둘 다 반포물선.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는 모양이 똑같아 이거지. 맞나? 그럼 대충 여기는 요 넓이하고 여기는 요 넓이, 여기는 요 넓이, 뭐 여기는 이렇게 뭐 찾아갈 수 있겠다는 살짝 그런 느낌은 들죠. 이제 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죠. 어떻게 푸느냐. 자, 넓이를 푸는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넓이를 푸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뭐 첫 번째, 이거는 가장 이제 원론적으로. 한다면은 삼각형을 쪼개가지고 푸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많이 안 나오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게 넓이를 구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영역을 갖다가 그냥 1, 2, 3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뭐 넓이를 구한다. 요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물어볼까? 요렇게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얘하고 평행하고 그리고 요렇게 꺼가지고 자 요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은 얘가 평행하니까 보자 밑변 높이
밑변 높이 요 두 삼각형 넓이 똑같으니까 1번 뭐 4번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요 세세한 설명들은 생략. 요것도 이제 처음 출발은요.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할 때. 자, 사다리꼴에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하면은 1번 더하기 2번의 넓이하고 여기에서 1번 더하기 2번의 넓이 요 넓이하고 그 다음에 뭐다? 2번 더하기 3번의 넓이가 같대요.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다? 1번과 3번의 넓이가 같아. 뭐 이건 지우자. 일단 간단한 아이디어만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 가지고 가는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긴 하거든요. 자, 일단 그건 일단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럼 일단 보자. 딱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녀석이 딱 뭔가 좀 마음에 듭니다.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얘가 4야. 그럼 B점의 좌표가 얼마? 4,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4,2가 되네요. 여기도 넣으면 4,2가 되겠지. 4, 2 맞죠? 그지? 4,2 표점. 4,2입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A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얼마? 2,4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 자. 불편함이 있다 없다? 불편함이 요게 마음이 너무 거슬려요. 그지? 마음이 너무 거슬리잖아. 그래서 구간을 나눠버리자고. 얘를 1번 그리고 구간을 나눌 때는 작게 나누면 좋아.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하자. 됐나? 그럼 요 넓이는 얼마가 돼? 요 넓이는 2번과 3번의 합이 되겠죠. 맞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뭐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1번과 2번의 합이네요. 1번과 2번의 합.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1번과 뭐다? 2번의 합입니다. 자, 1번과 2번의 합인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를 찾아보자. 구할 수 있는 넓이는. 요런 재원들은 다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왼쪽 오른쪽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럼 우리 뭐를 구하면 되겠어? 빼기 뭐를? 3번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은 자, 이 점 좌표는 구해야 되겠네. 요 y 절편 0,0 나면 얘는 3분의 얼마? 10이네요. 됐나? 그러면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생략. 요 길이 얼마? 4, 요 길이 얼마? 2, 요 길이 얼마? 3분의 얼마? 10. 요거 구해졌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 3번의 넓이 구하면 되겠네요. 3번. 요 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잖아요. 요 길이가 2고요. 여기가 4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3분의 2인가요? 3분의 2. 됐나? 요 넓이도 구해졌네. 오케이. 넓이 다 구해졌습니다. 됐나요? 자, 아이디어고, 얘를 그냥 머릿속에서 가다 보면은 꼬입니다. 상당히 많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영역을 나눠가지고, 영역을 나눌 때는요, 최대한 조그맣게 나누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선 꺼인 데마다 다 그냥 이게 경계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생각하면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요것으로서 유무리함수가 끝인가? 뒤에 또 있나? 유무리함수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자, 경우의 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와 뭐를 배웠냐면은 확률을 배웠습니다. 맞나요? 기억나나요? 잠깐만. 해마다 조금 다른데, 너네가 경우의 수를 시험을 쳤죠? 그 삼각형하고 경우의 수를 치고, 그렇지, 약간 이상이 쳤지, 그치? 경우의 수 확률까지 시험을 쳤나? 너네, 맞나? 경우의 수하고, 그 삼각형하고 경우의 수 확률을 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각형, 기말고사에 사각형하고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2학년이. 그지? 그럼 잘 하겠네.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확률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확률과 통계 과목으로 별도의 과목으로 이제 경우수 조금 더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요. 조금 이제 단원 소개를 하자면은 확률과 통계는 요 경우의 수에다가 뭐 확률 통계적인 이론
통계는 중3 마지막에 있는 그 이론이 좀 더 심화되는 건데. 자, 요거는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 수능 과목인데, 요 수능 과목은 인문계 학생들이 다 선택을 합니다. 공대 가는 애들은 확률과 통계 대신에 미적분 내지는 기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계에 가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그리고 여기 있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공부를 안 해도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자연계 학생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웁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서울대 일부 학과에서, 여기 들어오면 학생부 종합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배워보면 좋다라고 해놔가지고, 학교에서는 다 개설을 해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듣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수리논술 전형에서도 확률과 통계까지 같이 시험을 치는 학교들이 좀 있고, 어떤 학교들은 확률과 통계는 빼고 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순열, 내지는 조합,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뭐가 한 개 들어갈 거냐면은 도구입니다, 도구. 계산 도구를 한 개 지어줄 겁니다. 계산 도구를 지어주면은 그냥 경우의 수를 세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첫 번째.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단순하게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나오더라도 그냥 너네 빵점 받지 마라, 그냥 한두 개는 맞추라 라고 해가지고 빵점 방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도구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이 녀석의 원리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잠깐만. 자, NP의 R 내지는 NC의 R. 자, 나는 이거를 갖다가 배운 적이 있다. 손. 배운 적이 있나? 잠깐만. 저 이번에 그 선행할 때 말고 중학교 2학년 시험 치기 전에. 그지? 요거를 이제 중학교 2학년 시험 치기 전에 요 NPR, NCR 도구를 가르쳐 줘가지고 기계적으로 이 도구만 알면 중학교 시험은 기계적으로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나는 요거를 갖다가 선행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먼저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공식 대입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식 대입하는 거는. 알겠죠? 우리가 그 배우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는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배우면 알겠지만 처음에 생각해야 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개수를 세는 겁니다. 자, 경우의 수의 기본. 자, 개수를 세는 기본은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기본입니다. 뭐냐면은 케이수 분류입니다. 케이수 분류. 단순하게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저럴 때를 나눠가지고 세야 돼. 그래서 케이수 분류가 제일 중요하고요. 케이수 분류의 핵심은요, 누락이 없고요, 중복이 없어야 돼. 뭔가 헷갈려.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규칙을 가지고. 그게 이제 수용도 내지는 순수성 등을 이용하는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가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도구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도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구는. 도구는 단순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구 때문에 개수를 셀 때 중간중간에 조금 빠르게 셀 수 있다 이겁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열심히 읽어보면 됩니다. 설명을 할까? 열심히 읽어본다. 그렇네.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합의 법칙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자, 1부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에 또는 그냥 쉽게 가자. 짝수가 나오는 경우에 자, 홀수 몇 개 나와요? 3개. 짝수 몇 개 나와요? 3개. 홀수 또는 짝수는 몇 개가 나와요? 6개. 요거 더 해라 이거야. 그지?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공식에 의미가 없다는 게 그렇게 4개인지 너네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 중간에 중복되는 게 있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홀수가 나오는 경우 또는 뭐가 나온다? 소수. 홀수는 뭐예요? 1, 3, 5. 소수는 2, 3,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거를 합하면 어떻게 돼? 세 가지 단순히 6개가 아니잖아요. 4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살짝 읽어보면 되는 거지. 요 화법의 법칙에 대해서 그냥 살짝 읽어보고 넘어가도 되지, 단순히 더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무시. 요거 똑같아, 화법의 법칙이. 맞다. 너네가 집합을 배웠네. 자, A 또는 B가 일어나는, 집합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걸 배워요. 경우의 수 A라는 사건.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있고요. B라는 사건이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야? N의 얼마, A의 개수 더하기 얼마, N의 얼마, B의 개수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의미가 있겠나? 의미가 없다 이거죠. 얘는 실제로 뭐가 돼? A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얼마, B의 개수 빼기 얼마, N의 동시에 일어나는 걸 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중복이 되니까.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거죠. 됐나요? 그 다음 요것도 이 정도로 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꼬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나온 김에 그럼 미리 언급을 하자. 지우지는 말게요. 자, 그럼 요걸 갖다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 했냐면은 케이스 분류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지? 자, 케이스 분류의 핵심은 뭐가 없고 중복이 없는 게 좋아요. 중복 없고 누락도 없어야 돼. 누락 없이. 자, 그럼 생각해보자. A 또는 B. A 또는 B. 자, A 또는 B라는 거는 수학에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양자택일의 문제로 줄 수도 있겠지. 문제에 따라서는. 자, A 또는 B라는 거는 A라는 게 있고 B가 있는데 A가 되고 B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A가 안 되고 B가 되거나 아니면은 A도 되고 B도 되거나 요렇게 분류를 하는 게 케이스 분류의 핵심이라고.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경우에서 이걸 빼는 거 여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살짝 읽어보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 곱의 법칙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아는 거 물어보자. 가라마. 자, A는 1, 2, 3, 4. 자, 요 녀석의 잠깐만, 가람이 이걸 내가 같이 안 했는데 집합을 가람이 모를 수 있겠다.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죠? 그래, 알았어. 가람이 집합을 안 했구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죠, 수혁이? 집합은 깨져서. 집합은 이제 깨져가지고 모르겠다. 큰일 났네. 용현아, 부분 집합의 개수 16개 어떻게 됐지? 2에 얼마? 4제곱 됐나? 용현아, 왜 그런지 가르쳐줘. 너도 집합 이걸 안 했나? 언제부터 왔나? 창윤아, 왜 그런지 가르쳐줘. 재하. 저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 저거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없어. 그냥, 용현아. 저 대구만. 그렇지. 자, 우리 부분집합이 뭐냐니까, 요즘 1을 원수로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잖아. 얘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몇 가지 경우 1에 대해서 2가지, 이것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2가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2가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2가지. 그래서 곱하기를 했잖아. 이게 결국은 곱의 법칙이라고요. 그치? 그래서 얼마가 돼? 2의 4제곱.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 된다. 원리를. 잠깐 이러면 자, 다시 그러면은 이번에는 A라는 거를 갖다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요 녀석의 양은 약수. 보통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데, 이제 시비거리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양의 약수라고 합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수요가. 이거는 기억이 나겠죠. 이것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겁니다. 12개. 어떻게 구했죠?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개랍니다. 왜? 지수의 일식대에서 곱힌다. 그건 공식이잖아. 왜? 알았어. 중학교 1학년은 전부 다 했으니까 다 압니다. 용하나 왜?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기억나나? 아니요. 그 용현이. 자,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일단은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 모르니까. 모르는 건 어떻게 해, 그지? 용현이가 문제야. 봐봐. 아까 집합 A가 뭐라고? 1, 2, 3만 하자. 자, 요 녀석의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몇 가지? 두 가지 돼. 자, 그러면은 얘가 소유 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지. 이 카드가 3개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녀석 A의 약수는 2를 몇 개 가질 수 있어? 1개 가져도 되고 1개 가져도 되고 2개 가져도 되고 3개까지 가질 수 있잖아. 몇 종류가 있어? 4종류가 있다. 1개 가져도 되고 1개 가져도 되고 2개 가져도 되고 몇 종류가 있어? 3종류가 있지. 그래서 4 곱하기 3하면 얼마? 12. 똑같잖아요. 그지? 똑같은 구조라고.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지. 그러면 수학이 쉬워진다 이거죠. 하나하나 별도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엮어줘야 된다고요.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응용이 되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응용의 천재니까. 자, 요 녀석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나. 자, 다시 볼게요. 자, A가 얼마? 2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 3의 제곱입니다. 원리를 알면은 얼마든지 변형이 돼도 됩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워밍업 차원에서, 자, 이번에는 집합 B를 갖다가 1, 2, 3, 4 해가지고, 요 녀석의 부분 집합 중 반드시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도 봤다 그죠? 됐나? 그러면은 이런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데 이는 반드시 가지는 거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가지고 얘가 얼마가 돼? 2의 세제곱. 뭐 이거를 가지는 개수를 뺀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원리를 봐야 돼.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 녀석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짝수는 반드시 뭐를 가져야 돼? 2를 가져야 되겠죠. 그지? 인수로 2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2를 1개 가지면 짝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1개, 2개, 3개 해가지고 몇 가지? 3가지. 얘는 1개도 되죠. 3 안 가져도 돼. 1개도 되고 2개까지 가질 수 있죠. 그럼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몇 개? 짝수는 총 9개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조금 더 말 나온 김에 이런 것들은 딱히 말을 배운다기보다는 생각보다 주제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집합이란다. 숫자 A를 갖다가 2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 3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한 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다?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가 얼마가 돼? 얘가 설명 생략. 귀찮아. 4 곱하기 3 해가지고 얼마? 12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으로 보는 거는 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아마 아무도 말 못할 것 같아. 양의 약수의 총합. 혹시 용인이 할 말 있나? 아니요. 그럼 바로 할게요. 이거 적당히 이제 또 답으로 보면 그냥 자신감만 떨어지자는 거지. 적당히 이제 무시할 거 무시하고 넘어가야지. 자, 얘를 내가 이제 구조를 볼게. 자, 그럼 조금 위에 올라가서 설명을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형도라는 게 있죠. 수형도. 자, 수형도. 수형도가 뭐냐면은, 도는 뭘까, 도. 도는 그림. 훌륭한데. 형은 형태, 모양. 꼴. 수가 중요하겠네. 수는 뭐죠? 수하면 떠오르는 거? 보통 물 떠오르는데 얘는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나무까지, 나무 모양이란 말이에요. 나무. 가로수. 할 때 숫자입니다. 자, 얘를 수용도로 표시하면은 여구입니다. 자, 1, 2, 그 다음에 얼마? 2의 제곱, 2의 얼마? 세제곱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1, 3, 3의 제곱. 그 다음에 1, 3, 3의 제곱. 1, 3, 3의 제곱. 1, 3, 3의 제곱. 이렇게 나눠진 나무 모양이 된다. 원래는 이제 이런 거죠. 나무 모양이 요렇게 뻗어나가는 얘가 나무 모양. 얘 수용도라고 합니다. 형태 자체가. 이게 이제 수용도의 형태입니다. 자,
4개가 각각에 대해서 몇 개로 분화가 돼? 3개가 분화가 됐죠. 그래서 얘가 얼마? 4 곱하기 3은 얼마? 10이라는 약수의 개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자, 약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 약수는 얼마? 1이고, 요 약수는 얼마? 3이고,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얼마? 2고, 얘는 얼마? 2 곱하기 계산 안 하고요. 얘는 얼마? 2 곱하기 얼마? 3의 제곱이고, 다 안 적어도 되겠죠. 됐나? 그러면은, 요 녀석들을 뭐다? 전부 합하래요. 자, 이 녀석들의 합은요,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하면은, 얘 합은 곱셈 공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곱셈 공식의 원리입니다, 원리. 곱셈 공식이라 하기도 그렇네. 자, 요거,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Y. 얘를 전개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얘를 전개하면 AX, AY, 그 다음에 뭐다? BX, BY,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요 약수의 총합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을 전개를 하면은 얘가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생각해봐요.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여기 있네.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이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우리 정리한 형태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3. 됐나?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다? 약수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요게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수의 총합. 얘도 같이, 결과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응용이 되고 문제가 바뀌어도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럼 이거 계산해요? 네, 계산을 하죠. 그리고 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얼마? 3의 10제곱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갔어. 많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은 지금 여기는 이런 기초들이 안 돼 있으면 배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원에 맞게 복습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곱의 법칙, 합의 법칙 대충 소개만 했고 이런 식으로. 소개만 했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된다. 자,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요 내용. 자, 그렇게 말을 해줘도 언제 곱할지, 언제 더할지를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요약해가지고 적을 겁니다. 자, 문제의 조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곱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이 완성되었으면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등장하면은 계속 요 얘기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문제 가겠습니다. 자, 3장의 카드에서, 4장의 카드, 1, 1, 2, 3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다 3장을 골라가지고 일렬로 배열할 때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있다, 그지?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냈어요. 1, 2, 3, 4. 자,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는요.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올 수는 거 몇 개 있어요? 4개. 두 번째는 3개. 한 개 썼으니까. 세 번째는 2개.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뭐야? 1이 2개인데. 그 지금 곤란하다 이거지. 그래서 뭐라고요? 경우의 기본은 수용도. 수용도라는 말은요, 그냥 직접 센다 이거야. 직접 세는 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세는 게 아니고요. 규칙을 잡아가 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 1이 왔을 때는요, 두 번째로 쓰는 게 뭐가 있어요? 1, 2, 3이 올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1 왔으면 그 다음에는 2하고 3이 올 수 있죠. 됐나? 그 다음에 1, 2가 왔으면 그 다음에는 1하고 3이 올 수 있죠. 요거 왔을 때는 1하고 2가 올 수 있죠. 됐나?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푸는 요령을 해볼게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요거는 이제 설명한다고 이렇게 적은 거고, 실제로는 개수만 세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풀 때는 1,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 2, 3 됐나? 그리고 여기 몇 개? 이제 2, 3 2개. 여기 몇 개? 1 아니면 3 2개. 여기 몇 개? 1 아니면 2 2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실제는. 개수만 쓰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거 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왔어요? 1이 오구나? 숫자가 3밖에 없네. 올 수 있는 게. 맞나? 자,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개예요? 여기에서. 1 아니면 3이 올 수 있지. 몇 개? 2개. 2, 3이 왔어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지금 숫자는 1123입니다. 혹시 까먹었나 싶어서. 한 개밖에 없잖아. 1밖에 없잖아. 맞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조를 한번 잘 보자. 그러면은 3이 왔다 이거예요. 3이 왔다 이거예요. 자, 수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칭의 구조. 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자, 3이 왔을 때도 요거랑 똑같이 두 개, 한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해된다, 조인손 손 한 명 들었고. 이해된다, 손.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지금 해봐요. 자, 봐봐. 1, 1, 2, 3이나, 그지? 1, 1, 3, 2나 구조가 어때요? 똑같잖아. 요 위에 거랑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됐나? 얘를 갖다가 숫자로 안 하고요. A, B, A 하고 있죠. A, B, C 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똑같잖아요. 그렇지? 그럼 일일이 다 세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적당히 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워밍업이 사람이 조금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자고요. 자, 1, 2 왔을 때 두 개라 했잖아. 그러면 1, 3도 사실은 이제 단계가 그렇지만 복잡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고. 일일이 다 세는 게 여기도 당연히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죠. 구조가 똑같잖아. 1, 2. A, B가 오나 A, C가 오나 뒤에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지? 어쨌든 개수는 이렇게 세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몇 개? 6개. 요거 몇 개? 3개. 요거 몇 개? 3개. 그럼 총 몇 개가 돼? 총 개수는 12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은 뭐다? 수용도. 직접 세는 거고요. 직접 세는 게 약간의 요령이 있으면은 손이 편해집니다. 됐죠? 이제 2번. 자, 학생 A, B, C가 시험지를 채점을 할 때 자신의 것을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시험지 채점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바뀌죠. 애들이 뭐 와가지고 가는데 가방을 전부 다른 가방을 들고 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역시 직접 세는 거고요. 교육과정 내에서는요, 얘를 갖다가 수용도로 푸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완전 순열 내지는 교랑 순열이라고도 하거든요. 얘는 몰라도 됩니다. 교과 외입니다. 라고도 함.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걸 왜 적어놨느냐? 심심하면 한번 찾아봐라. 검색어는 가르쳐줘야 내가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럴 일이 없나요? 가람이 묻는 게. 자, 심심하면. 왜냐면은 나중에 뭐 이런 거로 뭐 발표를 한다든지 주제 같은 거, 이름을 알아야 뭘 찾아볼 거야. 그지? 그래서 소개를 한 거고, 교과 외니까 몰라도 됩니다. 자, 일단은 수용도. 자, 그러면은 보자. 자신의 것을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여기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학생이, 자, 요 밑에서 이제 ABC 순서대로 A가 시험지 채점할 수 있는 B 아니면 C 채점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건 하면 안 되니까. 됐나? 자, 그럼 B는 A 아니면 C가 가능하게. A 아니면 C가 가능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지? A 아니면 C. 자, 그럼 BA를 했잖아. 얘는 안 되네? BA를 여기 보면 여기 C가 되니까 얘 안 되네? 안 돼. 안 되죠, 그지? 그지? 그러면은 B, C,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게 뭐야? A, 요거만 되겠네. A가 B를 채점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뭐가 돼? A가 C를 해도 케이스 위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요것도. 실제로 이제 해보고, 여기에서 바로 뭐다? 두 가지라고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많이 몰랐다? 할 수 없지 뭐. 그럼 얘는 또 A, B가 있는데, B는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는 B는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얼마? C, A, B. 두 가지밖에 없죠. 됐나요? 세 개라서 그래요. 네 개면 또 달라요. 네 개도 네 개 한번 해볼까? 자, 사람 수를 한 명 늘립시다. 5개까지, 보통 4개까지 나오고요. 5개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자, A, B, C, D. 자, 4명이서 갑니다. 그러면은 A가 채점할 수 있는 게 B, C, D 채점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B가 한 개 빠졌어. A, C, D가 남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다? 요렇게 A, C, D, 요렇게 되겠죠. 됐나? 자, A, B를 썼어. 남은 거는 뭐가 있어요? C, D 시험지 남아있잖아요. 그지? 그럼 반대로 가야 되니까 얼마? D, C 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B, C를 썼어. 그럼 남아있는 건 뭐가 있어요? B, C, A, D가 남아있죠. A, D가 남아있으니까 여기 D, A 밖에 안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BD를 썼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AC가 남아있잖아. 자기가 못 매긴데 그럼 여기 얼마? AC밖에 안 되겠죠. 얘가 몇 가지? 세 가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자, 얘하고 자리를 바꿔봐. 그럼 똑같은 구조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도 몇 가지? 세 가지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자리를 바꾸면 똑같은 구조가 된다 이거죠.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겠다? 총 9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거죠. 이해됐나요? 중간에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세다가 구조를 봐야 된다고. 형태를 봐. 구조를 보면은 팍팍 줄여나가는 거. 됐나요?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은 팩토리얼 공식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푸는 건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냥 요거는 심심할 때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하기도 쉽고, 인터넷하고 좀 놀아야겠다. 그럴 때 있지. 그때 뭐 보고 놀아? 그럴 때 한번 찾아봐라. 보면 재밌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찾아보면은, 유튜브도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자꾸 요새 컴퓨터다, 핸드폰 알고리즘이 좋아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알겠지? 너네가 자꾸 뭐라 하냐. 게임 보면 자꾸 게임만 보여주잖아.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라고, 유튜브에서. 그럼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 그럼 똑똑해질 거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나? 쉬는 시간까지 이거 검색하는 건 아니가? 그건 오반가? 이제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자.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민지가 3마리의 개와 4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민지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데려갈 동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개 또는 고양이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하는 경우. 자, 개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 고양이 선택하는 경우는 4가지지. 자, 잠깐만 봐봐. 개를 선택을 했어요. 자, 문제의 조건이 완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문제의 조건을 찾아. 개 한 마리를 선택을 했어. 완성이 됐다? 그렇지. 개 또는 한 마리 선택을 했다, 이거지. 완성이 됐으니까 얘는 더하기로. 더하기로.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개하고 고양이. 어차피 얘는 3가지, 얘는 4가지예요. 자, 각각 한 마리를 선택한다 했어. 자, 개 한 마리 선택했어. 완성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잖아. 고양이가, 개도 한 마리 선택하고 고양이도 선택을 해야 문제 조건이 완성이 된다 이거지. 그럼 얘는 완성정이니까 곱하기로 간다. 그래서 요 위에 거는 뭐다? 7개, 요 밑에 거는 뭐다? 12개. 문맥을 잘 생각해보면 되는데, 요 문구가 헷갈리면 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뭘 하고, 곱하고 완성된 후에는 뭘 하자? 더한다. 헷갈리면 요 생각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단순해가지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나요? 뭐라고요? 개가 4마리야. 개가 4마리야? 뭐요? 이거 구구가 안 되네. 구구가 안 돼. 맞네. 개와 4마리 이렇게 읽고 있지, 지금. 자, 띄어쓰기. 자, 영어 시간 아니라 국어 시간다면 하잖아. 자,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민지가 3마리의 개와 4마리의 고양이를 줄이 바뀌었습니다. 야, 줄 바꿔. 괜찮아. 열심히 보고 있다, 이한다면 얘기를 해야지. 그죠? 너 한 명이 그렇게 희생을 하면 나머지가 즐겁잖아. 그죠? 자, 예제 4번 7번 문제입니다. 자, 학교사에 가는 건. 자, 학교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고 했는데, 같은 지점은 2번 지나가지 않는다. 자, 일단 첫 번째. 어이구야. 경우수의 기본이 뭐라 했죠? 요거는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경우수의 기본은. 제일 중요한 건데, 경우수뿐만 아니고, 수학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케이스.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케이스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은 집에서 학교를 가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집에서 어디로 갔다가 A로 갔다가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어디로 갔다가 B로 갔다가 학교로 가거나. 가면 또 있나요? 다 있어요. 다시 봐요. 집에 입이요. 집에서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학교로 가거나. 그럼 또 있네. 집에서 어디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갔다가 학교로 가거나. 또 이제는 없죠. 맞나? 자, 다시 완성되기 전까지는 곱하고 완성된 후에는 더한다 했습니다. 자, 집에서 A로 가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A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자, A까지 가서 학교까지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럼 얘는 뭐를 해야 돼? 곱하기를 해야죠.
됐나? 그럼 얘는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왔어요. 자, GBF B로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BF 학교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얘도 완성되기 전이니까 곱하기를 해야죠. 3. GBF A로 가는 거 두 가지, AFB로 가는 거 두 가지, BF 학교로 가는 거 한 가지 됐나? 네 가지. 자, GBF B로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BF A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AF 학교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됐나? 그럼 얼마? 12가지 됐나?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은 학교에 도착했잖아. 완성된 후니까 얘네들은 뭐를 하자? 더하기를 해야 되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곱하고 완성된 후에는 더한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2. 얘를 계산한 게 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A, B를 동시에 전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된다? 5의 배수가 된대요. 자, 5의 배수 생각해보자.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제일 작을 때 얼마야? 이런 생각부터 하자. 2. 제일 클 때는 얼마야? 12. 요 사이에 5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5하고 10이 있습니다.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거.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거. 됐나? 자, 구체적으로 이게 기본이라 하는데, 자, 나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합이 뭐다? 5가 되는 거. 뭐가 있어요? 1, 4, 2, 3, 3, 2, 4, 1.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 다음, 또, 합이 얼마 되는 거? 10이 되는 거.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4, 6, 5, 5, 6, 4. 몇 가지? 세 가지. 자, 이거는 곱하면 되죠? 더 해야지. 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면 1초 후에 대답을 하세요. 무조건. 나도 모르다. 그럼, 네! 이러면 내가 또 뭐라 하려 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요. 그지? 더 해야죠. 완성됐으니까. 5 또는 지그니까. 그지? 얼마가 돼? 7. 됐나요? 자, 이거는 사실 뭐 쭉쭉 풀면 되는 거지. 뭐 같이 푸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가 있는데요. 적어도 한 장씩을 팔 때 세 종류 우표를 합해가지고 얼마? 150원치를 파야 돼. 자, 10원짜리가 있고요. 20원짜리가 있고요. 50원짜리가 있고요. 이거 도대체 언제적 문제야? 하기는 우표가 뭔지 아나요, 바람아? 우표 뭔지 아나? 수익 우표 뭔지 아나요? 잠깐만, 용현아, 우표 뭔지 아나? 뭔지 알고. 뭔지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고. 용현이는 알고. 내가 초등학교 때, 넌 우표 수집 같은 게 취미로 많이 있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1980년대인데, 그때 우표가 50원, 100원 했거든요. 지금 우표가 10원, 20원, 50원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이제 내가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월드 와이드 웹, www 인터넷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게 보급화되는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이후로도 편지를 쓰다가 그 이후로 이제 편지가 거의 안 써서 우표를 지금 모르죠. 어쨌든 뭐 붙이는 게 있습니다. 자, 합해가지고 150원치를 판대요. 그럼 얘를 몇 장 판다는 거야? 얘를 A장, 이런 문구가 중요합니다. 얘를 갖다가 B장, 얘를 갖다가 C장을 판다. 150원치를 판다는 말은요, 10A 더하기 얼마, 20B 더하기 얼마, 50C가 얼마가 된다? 150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요 방정식을 푸는 건데요. 나누면 되겠네. A 더하기 얼마, 2B 더하기 얼마, 5C가 얼마다? 얘가 뭐로 나누었어, 내가? 10으로 나누었네? 15가 되는 거죠. 자, 문자 몇 개? 3개. 식 몇 개? 1개. 일종의 뭐와 같은 거죠?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 됐나? 근데 우리 옛날에 할 때는 문자 2개씩 1개만 했는데, 이제 문자 몇 개예요? 3개지. 자, 그러면은, 역시 뭐가 중요하다? 케이스 분류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케이스 분류하냐면은, 개수가 큰 것부터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개수가 큰 게 어떻게 움직인다 했죠? 부정방정식 설명할 때, 성큼 움직인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C가 얼마다? 0이다. 그러면은 A 더하기 2B가 얼마가 돼야 돼요? A 더하기 2B가 15가 돼야 되겠죠? 맞나? 자, 그러면은, 잠깐만. A 더하기 2B가 15다. 그러면은 이거는 요런 것 가야 돼, 요런 것.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개수를 다 정리가 아니고. 자, B가 될 수 있는 거 0, 1, 2, 3, 4, 5, 6, 7 더 되나요? B가 되면 A는 자동으로 정해지잖아. 5도 한 장씩. 뭐라고? 5도 한 장씩. 못 봤어. 땡큐. 그러면 진짜 큰일 났다. 지워야지. 됐나? 자, C가 뭐다?
한 개부터. 문제를 잘 봐야 돼. 이렇게 틀리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럼 C를 한 장 샀어요. 그럼 A 더하기 2B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죠. 됐나? 그러면은 역시 뭐부터? 개수가 큰 거부터 가는 게 좋아요. 자, B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1 될 수 있고, 2 될 수 있고, 3 될 수 있고, 4 될 수 있고, 5가 되면은 A가 빵장이 돼서 안 되죠. 됐나?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오겠죠.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를 가야 되겠어요? 이제는 C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면은 A 더하기 2B가 얼마가 돼? 얘가 10이니까 5가 돼야 되겠네. 그럼 요때도 또 마찬가지로 B가 될 수 있는 거는요? 1 아니면 2네요. 맞나? 몇 가지? 2가지. 됐나? 그 다음에 안 되죠. C 3개 파면 AB가 빵당이니까. 적어도 한 장씩은 파야 된다 했으니까. 됐나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뭐를 해야 돼?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더 해야죠. 방수계수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 답은 6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거죠. 됐죠? 자,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라. 자, 수용도가 결국 곱하기로 했는데요. 얘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2 곱하기 3 해가지고 얼마? 6입니다. 자, 보자. 자, A 더하기 얼마? B 얼마? X 더하기 Y 더하기 얼마? Z입니다. 자, 항이 몇 개냐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나? 그지? A, B, X, Y, Z.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됐나? 2 곱하기 3은 6. 우리 아까 약수의 개수 내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하고 구조가 똑같은 거죠. 됐나요? 자, 뭐를 구해라?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랬네. 자, 요 약수의 개수는 뭐하고 원리가 똑같다? 아마 당무자 원리 똑같은데 특히 뭐다? 부분 집합의 개수.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24라는 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 3 됐나? 그냥 바로 갈게요. 4 곱하기 얼마 2 해가지고 얼마 8. 설명은 아까 다 했습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많이 등장하는 문제고요. 자, 설명을 잘 들어봅시다. 자, 5가지 색으로 칠하는데 색깔이 몇 종류가 있어? 5가지 색이 있고 색칠할 때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데 같은 색을 2번 칠해도 된대요. 그지? 그럼 칠하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칠하는 순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먼저 칠하면 좋아. 그럼 여기가 어디가 제일 많이 접하지? A가 제일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A를 먼저 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직접 이렇게 구해 가다가 뭔가가 이상할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라서 이상한 데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이상한 데가 생기면 이전 단계 가가지고 뭘 한다? 역시 케이스를 분류를 해버리면 됩니다. 자, 일단 보자. A 먼저 칠하고 그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좋다 했고 그 다음 뭐 칠할까? 뭐 별 큰 상관없어요. C가 좀 많이 접하잖아. 됐나? D, B, E 이런 식으로 가자. 자, A 칠할 수 있는 거 색깔이 5개입니다. 몇 가지? 5가지. 자, 그럼 C는 A하고 달라야 되잖아. 몇 가지? 4가지. D는 누구하고 달라야 돼? A하고 C하고 달라야 되잖아. 몇 가지? 2가지. 아니지. 이야, 3가지. 됐나? 그 다음 B는 A하고 C하고만 다르면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몇 가지? 3가지. E는요, A하고 D하고만 다르면 되잖아요.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곱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네요. 됐나? 자, 케이스 뭐 돌아가는 거는 뒤에 풀다 보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뭐다? 금액의 수를 구해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 이것도 또 이제 막, 방법은 이거고, 금액은 이거고, 외우는 경우인데 외우지 마세요.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 이런 거 외워가지고 푸는 거는 나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구조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일단은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어요? 얘가 1개가 있어.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얘가 2개가 있어. 1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얘는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1개 아니면 1개 해가지고 2가지가 되잖아. 50원짜리는 1개, 1개, 2개 해가지고 몇 가지, 아까 약수하고 똑같잖아, 그지? 3가지. 얘는 1개, 1개, 아유, 귀찮아. 3개, 뭐야. 해보니까 별로 귀찮지도 않네. 몇 가지가 돼? 4가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몇 가지? 24가지인데 문제는 뭐야? 영어는 제외한다 했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건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
답은 24 빼기 얼마 1 해가지고 얼마 2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얘는 지금 1번 문제 됐나? 자 2번 문제를 보자. 2번 자 역시 똑같이 1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자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해라 했잖아.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은 0원 아니면은 100원 맞나요? 50원짜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은 0원 아니면은 50원 아니면은 100원 어라? 좀 이따 보자. 자 0원 아니면은 10원 아니면은 20원 아니면은 30원. 자 문제가 있죠. 자 지금은 뭐야? 금액의 수라고 했잖아. 100원짜리를 가지고 100원을 내나 50원짜리 두 개를 가지고 100원을 내나 어때요? 당연히 똑같지. 맞나? 아까 방법은 다르지. 방법은 100원짜리 내는 방법하고 50원짜리 두 개 내는 방법이 다르잖아. 근데 금액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이거지? 이거 같이 합쳐버리죠. 똑같은 게 있으니까 합쳐버리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거는요 0원, 50원, 100원 낼 수 있나? 150원도 낼 수 있네. 같이 합쳐가지고 200원도 낼 수 있네요. 또 있나요? 최고 200원까지 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요게 몇 가지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얘는 합쳐질 게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네 가지 해가지고 20가지가 될 거고 역시 영원 지불은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돼? 20 빼기 얼마? 1 해가지고 얼마? 19. 외우지 마세요. 단순 암기 하지 말고요. 그냥 케이스 불려. 됐나? 케이스 불려. 자, 네 종류 티셔츠, 그 다음에 세 종류 바지 선택하는 방법의 수. 자, 티셔츠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 네 가지. 바지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세 가지. 자, 재하야. 자, 곱할까 더 할까? 곱해야지, 당연히, 그지? 티셔츠 입고 나갈 수 없잖아. 바지는 입어야지. 맞나? 그렇잖아. 형식적으로. 한 가지씩 택해가 입어야지. 바지만 입고 나갈 거가? 아니잖아요, 그지? 얼마? 12가지. 티셔츠 또는 바지를 입고 뭐 나간다 하면은 그게 맞기는 하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문제죠, 문제 자체가. 그렇지? 아무리 수학 문제를 만든데도 상식적인 문제를 만들 거니까. 자, A, B, C, D 도시가 있는데, 자, A에서 출발해가지고 뭐다? 한 번씩 만이라고 있네. 두 번 가면 안 됩니다. A로 다시 돌아온다. 그럼 얘는 A에서 어디로, B로 갔다가 B에서 어디로, C로 갔다가 C에서 어디로, D로 갔다가 D에서 어디로, A로 오는 거. 또는 A에서 어디로 갔다가 D로 갔다가 D에서 어디로 갔다가 C로 갔다가 C에서 어디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는 거? A로 오는 거. 자,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한 가지. 얘는 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지? 얼마가 돼? 12가지고요. 그 다음에 A에서 D로 몇 가지? 한 가지, 쉽죠? 그지? C 두 가지, 얼마? 세 가지 해가지고. 이거 다 풀 문제잖아. 얼마? 12가지. 끝. 넘어갑니다. X 더하기 Y는 4보다 뭐라고? 작거나 같은. 요거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Y의 뭐를 구하시오?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자, 역시 개수 불려야 되겠네. 자, 첫 번째, X 더하기 얼마? Y가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 4가 될 때는 1, 3, 2, 2, 3, 1.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될 때? 3이 될 때. 자,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입니다. 0은 안 됩니다. 그지? 1, 2, 2, 1. 됐나? 몇 가지? 두 가지.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 X 더하기 얼마? Y가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 1, 1. 1은 안 되겠네. 그지?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다 하면 되겠네. 총 몇 가지가 되겠어? 6가지. 됐나요? 자, 보자. 4번. 자, 두 수의 합이 뭐가 된다? 홀수인 경우는 합이 홀수라 했어요. 자, 짝풀이 다 있네요. 홀수 짝수를 가지고 가자. 그러면은 A, B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다? 여기에서 짝수 뽑고 홀수 뽑구나. 여기에서 홀수를 뽑으면 여기는 뭐를 뽑아야 돼? 짝수를 뽑구나. 자, A에서 짝수를 뽑는 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B에서 홀수를 뽑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둘 다 뽑아야 완성이 되죠. 자, A에서 뭐를 뽑는 거? 홀수를 뽑는 거 두 가지. B에서 짝수를 뽑는 거 두 가지. 이걸 뽑아야 완성이 되니까 4. 두 개는 뭘 하면 되겠어? 더하기. 답은 10가지. 됐죠? 자,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약수의 개수는, 공약수는 뭐냐면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이건 설명을 해놓고. 자, 그러면은 용하나, 자, 이거 두 개의 최대 공약수 구할 줄 아나요? 아니요, 나도 아니요. 야,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인수분해.
좋아요. 자, 이거를 물어본 거는, 자, 요거를 공약수를 갖다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물론 이렇게도 문제는 풀어집니다. 풀어지는데 이러지 말자고. 왜?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해서 구했죠? 얘를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구했잖아. 그러면 공약수도, 최대 공약수도 뭐를 가지고, 용환이 말한 대로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구하는 게 낫겠다 이거죠. 됐나? 자, 그럼 소인수 분해는 번개와 같이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360이라는 거는 얘는 바로 쪼개야 돼. 66, 36 곱하기 얼마? 10. 10은 2 곱하기 5 됐나? 그럼 얘가 얼마가 돼? 2, 3. 얘도 얼마? 2, 3. 2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얼마? 5 됐나? 단축을 시키는 거는 영량입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그 속도는. 자, 540원요. 6, 9, 54. 6은 2 곱하기 얼마? 3. 9는 얼마? 3의 제곱. 그 다음에 10이니까 얼마? 2 곱하기 5 됐나? 그래서 얼마? 2가 2개, 3이 3개, 5가 1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 G는요, 2가 2개. 겹치는 것만 해야 되겠지? 3도 2개, 5가 1개 있겠네. 됐나?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색깔 안 바뀌었다. 3 곱하기 3 곱하기 설명 아까 했으니까 개수 얼마? 18개가 되겠죠. 됐나요? 자, 26번 연습문제 6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O, A, B, C, D 5개의 영역을 뭐다? 5개의 획으로 칠하려고 해요. 칠할 때는 아까 뭐라고 했죠? 칠할 때는 영역이 많은 것부터 해야 되지. 순서 정해보자. 제일 먼저 뭐 칠할까? O. 그럼 그 다음엔 다 똑같네. 그치? 그러면은 A, B, C, D 됐나? 자, O에 칠하는 거 몇 가지? 5가지. A 칠하는 거는 O하고 달라야 돼. 몇 가지? 4가지. 색깔이 5개 있습니다. B에는 A하고 O하고 달라야 되니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C는 O하고 B하고 다르면 돼.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자, D는 A하고 O하고 C하고 달라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네라고 느껴줘야 됩니다. 문제가 있니? 지금 다시 한번 보자. 문제가 없나? 안 느끼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여기에 색칠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면 뭐야?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면 D는 2개만 하고만 다르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면 3개하고 달라야 되잖아. 문제가 있네. 아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 이전으로 돌아가서 개수 분류를 해라고 했잖아. 됐나? 자, 그러면 결국은 요 문제는 요 C가 A랑 같은지 다른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지에 따라서 D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의 종류의 개수가 달라진다 이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보자. 그대로 한번 표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얘가 5, 얘가 얼마? 4, B는 3, 끝까지 왔는데, 자, 이제는 K수 분류를 해버립니다. 자, 살짝 적어볼게요. A하고 얼마? C하고 같은 색이 될 때 하고 나눠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다? A하고 뭐하고 C하고 다른 색이 될 때로 나눠진다 이거죠. 자, A하고 C하고 같은 색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C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수요가? 3가지. 자, 잠깐만, 여기 칠하는 거 몇 가지? 5가지. 여기 칠하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칠하는 거 몇 가지? 요거 2개 달라니까 3가지. C 지금 칠하려고 하는데 A하고 같은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아니지. 자, A하고 C하고 같은 색을 칠한다는 말은요. C는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지가 없다. A에 칠한 색깔을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A가 선택해 놓은 거. 자, 너가 식당에 갔어. 내가 그랬어, 이제. 자, 다 먹고 싶은 거 먹어. 그 대신 수혁이 너나 선생님하고 같은 메뉴를 먹어. 그래서 내가 시켰어. 짜장면. 그럼 너는 이제 선택지가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짜장면밖에 없어. 똑같은 걸 가야 되니까. 됐나?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이해됐나요? 나머지도.
그지? 자, 그러면은 지금 A하고 C하고 같은 색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하고 C하고 같은 색, O가 다른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색이 두 종류 써졌잖아.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되겠지. 세 가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보자. 자, A하고 C하고 달라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C는요, O하고도 달라야 되죠. B하고도 달라야 되죠. 뭐하고도 달라야 돼? A하고도 달라야 돼. A하고도 달라야 되고, O하고도 달라야 되고, B하고도 달라야 돼. 그 색깔 3개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지? 총 색깔이 몇 개예요? 5개. 그럼 남은 색깔 몇 개 있어? 선택지는 2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 얘기예요. 여기 보이는 요, 뭐다? 요 3이, 여기 1가 뭐로 바뀌어졌다? 1과 2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케이프 분류를 했다. 요 3가지 케이프를. 3가지 파츠는 여기 한 가지, 같은 거 들어간 게 한 가지고, 다른 게 뭐다? 2가지가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A하고 C하고 색깔이 달라. 자, A하고 C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D는요, A하고 O하고 C하고 달라야 되는데, 요 3가지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럼 남은 색깔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겠죠. 됐나? 완성되기 전까지는 곱하고 완성된 후에는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요렇게 곱해주니까 얼마가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얼마? 3 됐나? 그러면은 20이고 9고 얼마가 돼? 180인가요? 그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은요 요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얼마가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2 됐나? 그러면은 얘가 20이고 40이고 6, 240이 되겠네. 완성된 후에는 뭘 하자? 완성된 후에는 2개를 더해줘야 돼. 이거 또는 이거. 색칠 다 했잖아. 이것도 색칠 다 했잖아. 그치? 180 더하기 얼마? 240이 답이 되겠네. 됐나요? 자, 연습문제 7번, 27번입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방해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자, 영어는 제외. 아까 똑같은 문제죠. 완전 똑같은 문제 외워가 푸는 게 아닙니다. 자, 100원짜리 몇 개? 1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몇 개? 3개. 10원짜리 몇 개? 2개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뭐다? 방법의 수 A부터 보자. 그럼 A는 여기 빵개 아니면 1개 해가지고 2가지. 빵개 1개, 2개, 3개 해가지고 4가지. 빵개 1개, 2개 해가지고 얼마? 3가지. 얘가 A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뭐다? 빼기 1. 0은 지불하는 거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얼마니? 계산이 안 돼. 12, 24, 2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액입니다. 금액. 자, 금액은,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은 빵원 100원. 요거는 빵원 50원, 100원, 150원. 요거는 빵원 10원, 20원. 됐나요? 여기 뭐가 있어요? 같은 게 있네요. 그지? 그러면은, 자, 요거를 같이 생각하죠. 같이. 빵원부터 빵 50, 100, 150 얼마 낼 수 있니? 총 합하면 얼마야? 250원이네. 200원, 250원까지 다 낼 수 있죠. 몇 종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자, B는 6 곱하기 요거 세 종류가 있네. 역시 빼기 1 하면 얼마가 돼? 17.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뭐를 해라 했어? 더하기를 해라 했습니다. 더하기는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구를 한 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배우는 도구는 순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를 배울 거냐면은 조합을 배울 겁니다. 자, 순열이 뭐냐면은 N개에서 R개를 뽑아 뭘 하는 방법? 나열하는 방법. 얘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호의 약속입니다.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자, 나는 이 단어를 좀 더 좋아합니다. N개에서 R개를 뽑아 자리 바꿈하는 경우. 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자, 나열보다는 이제 단어 그대로 본다면 순열, 순서를 가지고 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나열하는 방법 내지는 뭐 줄 세우는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얘를 어떻게 적느냐? 기호가 들어간 것밖에 없어. 얘를 어떻게 적냐면은 어떻게 적죠? 수요가 너밖에 몰라 지금. NP의 R 됐나? 자, 퍼뮤테이션이 순열입니다.
얘가 순열입니다. 순열. 그래서 얘를 갖다 그냥 NPR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지? 10명 중에서, 아니면 우리 반 뭐 2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 2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반장, 첫 번째 반장 뽑는 거, 두 번째 부반장 뽑는 거. 반장, 부반장 뽑는 거 중학교 때 했네. 그럼 얘를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25 곱하기 얼마? 24가 되겠죠. 자, 반장 될 수 있는 사람 25명. 그럼 부반장은요? 아까 반장 빼고 몇 명 남았어? 24명. 그러면은 NPR은요? 어떻게 돼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 아예 소개를 하고 가야지. 일단은, 자, 다시. NPR 이 정도만 하고요.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N개를 전부 다 줄 세우는 방법. 줄 세운다. 어떤 단어를 나는 선호하냐면은 자리 바꿈을 선호합니다. 일종의 이제 직순열인데, 직순열이 생각해보면은 순열보다는 약간 배열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순열, 배열. 단어를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느낌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5개를 갖다가 줄 세우는 방법. 제라풀 쓴 거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요 말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우리 방금 배웠던 요거를 생각한다면은 얼마? 5P 얼마? 5가 되겠죠. 5개에서 5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 그지? 요건 우리 뭐라고 한다? 수요 나한테 물어본 거. 뭐라고 한다? 알았어. 이제 안 물어볼게. 진짜 몰라요. 이거 뭐라고 한다? 5P5. 120. 숫자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5 팩토리얼. 느낌표처럼 적었지. 5 느낌표가 아니고요.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팩토리얼. 됐나? 자, 그러면은 n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뭐다?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제 요게 이제 순열의 기호입니다. 됐나? 순열의 기호. 그러면 정리까지 하고 살짝 문제를 보든지 안 보든지 하고 마치는 걸로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자, NPR, R. 자, 요 말의 의미는 뭐다? N개에서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 줄 세운다. 보는 방법.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자, 줄 세운다는 말은요, 곧 뭐와 같냐면은 자리 바꿈하는 경우의 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 지금 책상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있어요. 그지? 요 9개 책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와가지고 앉는 방법이었으면요. 그냥 요 9개의 책상에 1번, 2번, 3번, 4번 이 자리를 붙여주거나, 그 다음 너네한테도 이름을 붙여주면은 첫 번째 은혜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9개. 그 다음에 얼마? 8개. 줄 서는 거 똑같아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가면 되고요. 일단 느낌 이것만 가져줘.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얘는 뭐야? n개 자리 바꿈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는 경우 있습니다. 줄 세우는 경우 있습니다. 자, 어느 단어를 선호를 하냐면은 자리 바꿈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 얼마? 이거부터 할게요.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얼마? 2 곱하기 얼마? 1. 1까지 다 내려가주면 돼. 우리 그 카드 뽑아가지고 3개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거 옛날에 했잖아. 중학교 때. 3, 2, 1, 5, 4, 3, 2, 1, 6, 5, 4, 3, 2, 1. 요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됐나?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개성이라고도 합니다. 팩토리얼. 그 다음에 NPR, R. 그럼 요거는 우리 그 숫자를 가지고 보자. 아까 25P, 25 곱하기 24. 자, 그럼 다시 또 이번에는 5P 얼마? 3. 1, 2, 3, 4, 5 카드 5개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했잖아요, 그지? 제일 처음으로 쓰는 거, 100의 자리를 쓰는 거 몇 개? 3개. 그 다음에 쓰는 거, 미안. 5개 있죠, 5개. 제라표를 쓰는 거 몇 개? 5개. 그 다음 몇 개?
4개, 그 다음 몇 개? 3개.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중에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 됐나? 그러면은, 요게 몇 개가 돼? 3개가 되는 거야. 요게 몇 개가 돼?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NPR은, sorry, N, N 빼기 1에, N 빼기 2에, 이렇게 곱해가는데, 어디까지 곱하냐? 여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돼야 된다? R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오는 숫자는 뭐가 되냐면은 n 빼기 r 플러스 얼마? 1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빼기 0, 빼기 1, 빼기 2, 빼기 3, 땡땡땡 0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 빼기 얼마? r 빼기 1. 그래야 이게 r 됩니다. sorry. nf 빼기 0, 빼기 1, 빼기 2. 됐나? 안 되겠네. 자, 이거 소개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얘는, 지금 봐봐. 요 위에 m 팩토리얼을 해버리면, m 팩토리얼은 여기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1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 쓸데없는 게 좀 더 있잖아요. 그지? 요 뒤에 오는 거는 뭐야? 한 개 줄어들면은 m 빼기 r, m 빼기 r 빼기 1, m 빼기 r 빼기 2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m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눈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도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게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숫자 몇 개를 갖다 이제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같이 좀 이제 천천히 풀어봐야 이게 적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실제로 이제 이 도구 없이 여러분들이 다 뽑았어요. 반장, 부반장 뽑는 거, 대표 뽑는 거, 주번 뽑는 거, 정수 만드는 거 다 했잖아. 그죠? 기억나죠? 그 내용은? 그지? 그 내용. 시간 관계상 이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가겠습니다.